안녕하십니까, 이범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3과목에서 조금 이제 다양하고 조금 더 이제 좀 파생되어 있는 지엽적인 건 아니고 좀 이제 좀 군데군데 있는 것들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이거 제도 한번 볼게요. 편의 치적. 네, 편의 치적. 우리 편의 치적이라는 제도가 편의 치적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좀 같이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편의 치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편의에 따라 선박의 국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네, 선박의 국적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국적 등록. 네. 근데 보시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선박의 국적을 등록한다는 거를 두 글자로 치적이라고 해요. 치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편의에 따라 등록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박을 가지고 계세요. 선박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거를 사실 국가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하나의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선원을 고용하면은 선원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세금이 저렴한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치적이라는 거는 편의에 따라 선박의 국적을 등록한다. 다시 말해서 이 편의치적이라는 거는 자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로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처라 그러죠. 조세피난처, 세금이 별로 없는 등 무슨 국가의 제3국에 등록을 하는 행위를 편의치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3국이라고 한다면은 예컨대 온두라스, 파나마 그리고 라이베리아라는 국가, 이런 국가 등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치적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네모칸에다가 설명을 하고서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온두라스, 파나마, 라이베리아 이런 말이 나오면은 편의치적입니다. 하지만 정답 편의치적이.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아실 거예요. 편의치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금에 대한 어떤 그 국외로 새는 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치적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제2 치적 제도. 편이란 말은 빼고요. 제2 치적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제2. 다시 말해서 제2 치적이란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만 놓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디다가요? 제주도에 선박을 등록 시 선박 등록 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 자, 편의치적 요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요 정도만 편의치적 시험에 나옵니다. 네, 요거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요. 해상, 우리 3과목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3과목이라고 해서 올리는데, 아니면 이걸 2과목에다가도 올릴 수도 있어요. 2과목에다가도 올릴 수 있는 게, 2과목과 3과목은 2과목과 3과목 좀 호환되는 게 있어. 근데 제가 이걸 올리기는 3과목에다가 올릴 거예요. 국제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서 2과목과 3과목은 호환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2과목 강의 수가 적나요? 아니에요. 3과목에 있는 것들이
이 과목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운임 볼게요. 해상운임. 네. 해상운임 보실게요. 해상운임. 먼저 해상운임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 그리고 해상운임과 더불어서 뭐도 같이요. 그래, 플러스, 그치, 할증료. 할증료도 같이 보려고 그래. 할증료 같은 것도요. 모아서 지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자, 잘 보세요. 종가운임 기억해 주세요. 종가운임 기억해 주시고, 키워드 뭐만 가져가야 돼요? 고가품, 뭐 귀금속 이런 거 갖고 가세요. 고가품이나 귀금속에다가 매겨지는 적용되는 운임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운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차별운임. 무차별운임. 이 친구는 영어로 FAK라 그래요. FAK. 그래서 품목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이에요. 품목에 상관없이. 품목 불문. 네, 일괄 기준, 일괄 적용. 그냥 모든 품목, 그냥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품 상관없이 그냥 컨테이너 한 대당 얼마 이렇게 부은 건 그냥 무차별운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겠죠. 최저운임. 아무리 작고 아무리 가벼운 것이더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요? 운임의 하한치 적용. 운임의 하한치. 하한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꼭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비율 운임. 비율. 또는 비율이나 비례 운임. 비율이나 비례 운임. 운송한 비율만큼 비례해서 부과해요. 비례해서 부과. 이게 프로레이트 프레이트. 영어도 같이 가져주고 이거요. 프로레이트 프레이트라 그래요. 프로레이트 프레이트.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해상운임 중에. 그 다음에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 6번. 그 다음에 요거 부적운임. 부적운임. 이건 다른 말로 공적운임이라고도 공적운임. 네. 공적운임. 이거는요. 계약한 물량에서 흔히 말하는 채우지 못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그렇죠. 부족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운임이에요. 부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째는 할증료인데 유류 할증료. 그 다음에 통화 할증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 뭐냐? 양육항 선택. 할증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적. 네, 이런 것들. 할증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혼잡, 항구 혼잡. 여기까지 보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구 혼잡 같은 것도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할증료. 자, 유류 할증료를요, 이른바 벙커 애저스먼트 팩터 바프라 그러고요. 통화 할증료를 커런시라 그래서 카프라 그러고요. 양육항 선택 할증료가요, 옵셔널 설차지라 그래요. 옵셔널, 그렇죠. 썰차지. 네. HA. 네, 환적은요, 트랜시먼트 썰차지. 트랜시먼트. 항구 혼잡은요, 포트 컨제션. S예요. 컨제션. G. 컨제션. 네. 포트 컨제션 설차지가 뭐냐면요, 항구가 혼잡했을 때 징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의치적, 해상운임 요거 내용 한번 가져가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요 정도 가져가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잠깐 끊을게요. 궁금한 게 여기 양육항 선택 할증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이건 양육항 선택이잖아요. 양육항 변경이 있어요. 양육항 변경. 양육항 변경이 있는데요. 양육항 변경. 선택과 변경은 다르죠.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변경은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양육항 변경 할증료인데 이건 디버전이에요. 왜냐면은 양육항 변경 할증료가 정답인데 양육항 할증 이거 옵셔널 설차지로 오답을 많이 내거든요. 양육항 변경 할증료가 디버전. 네, 썰차지. 디버전 썰차지라서 이것도 꼭 가져가 두세요. 네,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까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시에는 항공운송 관련 운임 보고요. 항공운송 관련 운임을 보고, 그 다음에 BL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LG, LI 이런 것만 보면은 얼추 이제 3과목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